네,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저 PBR주, 흔히 말하면 북밸류, 자산가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 대비 주가, 프라이스가 싼 주식들,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 발표 이후에, 그죠? 실질적인 건 다음 달에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강한 상승을 오늘 만들어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완전히 극과 극으로 만든 하루였습니다. 일본 시장이 작년부터 이런 정책을 나오고 최근에 ISA 계좌 그죠? 이런 것들 한국판 일본 증시 부양 정책을 따라하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고요. 어쨌든 PBR주라고 불리는 저평가주가 우리나라의 증시에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기업들이 단순히 자산 가치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솔직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따라하기 적자 오늘 하루 끝발은 날렸지만 결국 코스닥 성장주가 이로 인해서 투매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결국 근데 그 투매는 개인보다는 기관에서 이제 성장주들을 즉 PER이나 PBR이 높은 주식을 팔아서 이런 주식들로 담고 개인은 오히려 오늘 성장주를 더 담는 모습을 시장에서 보여주었었는데 저는 오늘 개인들이 잘했다고 봅니다. 물론 종목을 어떤 것들을 사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치는 달라지겠지만 분명히 기회 요소가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들에 대한 조정이 가격이 나오면서 이쪽에 대해서 탑승할 기회를 줬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결론적으로 내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해외 증시 관련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주 주말도 미국 증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빅테크 알파벳 구글이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 시총 애플을 제치기도 했었던 그리고 애플, 아마존, 메타 이런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 주 포진해 있습니다. 또한 연방준비위원회의 그쵸? 의사결정도 매크로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좀 이로 인해서 변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중국 증시 오늘 그쵸? 상해 역시나 또 하락했습니다. 공매도 제한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주가 부양책에도 증시가 하락했다는 거, 일본 증시와 항생은 그래도 선방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보시면은 코스닥은 거의 종가 저가로 끝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종가 고가로 끝나는 듯 했으나 동시효과의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오면서 지수 상승분을 좀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상승 종목이 그래도 코스피는 많았고요. 코스닥은 압도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코스닥에서 줍줍을 했고요.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에서 대형주 위주로 많이 사는 모습에 지수가 충분히 버텼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강했고요. 여기 오늘 테마성을 보면 태형금속, 우선주, 대한금속, 태강산 평소에 철강, 하 그리고 이마트까지 그죠? 자산 가치로 땅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지역 난방공사 대표적인 정부의 그런 관련주죠.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들 지역 난방공사 미수금 이런 것들 봤었을 때 정말 PBR이 0.2배 이하니까 싸다 이런 논리로 통해서 주가를 올리는 게 맞는 것인지는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SK도 지주사 중에 제일 싸다 PR이 10배도 안 한다 그죠? 장부가치로도 1배 미만이다 0.7배다 이런 식으로 수급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일본의 내러티브 정책 이런 것들을 따라하면서 결국엔 이런 것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부의 정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증시 반등 이끌까 이런 제목이 어그로를 끌고 있지만 글쎄요 저 죽은 남은 단발성이라 역시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테마로 오늘 증시에서 좀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책적으로 계속 이슈가 나올 때마다 역시 변동폭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 PBR주 못 오르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와 엇갈린 코스닥 이게 오늘 개별 투자 그리고 주분남 채널에서 좀 결이 맞는 분들이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고 가는 증시 키워드에서는요. 오늘 LNF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수급 패시브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선반영이 이미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거죠.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 PBR이 높은 기업들은 하락을 했고요. PBR이 낮은 기업들이 상승하는 오늘의 극과 극 천당과 지옥 그죠? 어떤 종목과 어떤 자산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별화가 많이 일어난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1월 한 달만 보면요. 노봇
AI, 반도체, 바이오 어떤 종목도 연속적으로 일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1월 장세 좀 상당히 극 난이도가 높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성장주의 어떤 주도주의 색깔이 바뀔 것이냐, 이 PBR 1배 이런 정책적인 관련으로 인해서 오늘은 수급이 쏠렸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역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인텔이 10% 이상 폭락하면서 결국 오늘 반도체주들이 더 나빴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AI 이 테마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만들었어요. 그죠? 엔비디아가 만들었는데 인텔 때문에, 인텔은 그동안 실적 계속 안 좋았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 12% 급락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같이 때려 맞았다. 이 논리는 솔직히 좀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주분라인 가죠. 오늘은 되는 종목보다 오늘 왜 급등한 종목들 좀 가져와 보세요. 삼성물산 전형적인 지주사죠. 삼성의 태강산업 철강, 그쵸? 그리고 이거 이마트고요. 그리고 이거 가스공사입니다. 결국 유효한 것일까? 사실 성장육신 종목 오늘 줍줍을 좀 조정 세게 나왔거든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플리토 같은 거 막 20% 넘게 빠졌죠. 사실 뭐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빠지는 거는 가격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PBR로 지금이라도 갈아타느냐?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총선용 코멘트들이 계속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기업을 얼마나 강도 있게 규제를 할 수 있을지, 자본시장에서 그런 것들에 맞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장부 가치가 낮은 종목은 왜 그동안 오르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정말 싼 주식이 안 오르는 종목들이 있지만 이 오늘같이 이런 대형 기업에서는요, 그런 논리가 사실 통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꿈이 있고 성장이 있어야지 결국에는 저는 주가는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 싸다만 논리만으로 장부 가치, 그쵸? 장부 가치라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뭐 땅, 뭐 건물, 뭐 이런 기계 산업, 장비치 산업 이런 걸 다 팔았을 때 대비 가격이 싸다. 그죠? 현금 유보율 대비 뭐 시총이 싸다. 뭐 이런 것들 다 논리를 여러 가지 갖다 붙이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대표적으로 배당률이 높지 않았고 주저하는 정책도 없었습니다. 그런 논리로만 좀 끌고 가야 되는데 그냥 자산 가치 대비 싸다 이런 논리로 오늘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올랐다는 거, 오히려 매도 버튼이 이런 것들을 눌러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조심스럽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줄 마무리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인텔이 급락해서 반도체가 끝이다? 글쎄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I 시장 이제 열렸다고 말씀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인데 인텔 쇼크에 호들갑 떤다. 오늘 마침 시장이 또 저 PBR주가 오르다 보니까 성장의 테마를 받고 있는 AI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들이 때려맞으니 참 어떻게 보면 이연령 비연령으로 맞지 않았나 생각도 들지만, 글쎄요, 이거는 좀 더 기간을 길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물은 총 공격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투세 폐지부터 공매도 무기한 폐지, 코스피 지수 막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수많은 정책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주식, 지금 주식을 하는 분들이 1,400만 인구라고 하는데요. 거의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이 표심을 사실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4월 전까지는 계속 쏟아내야 됩니다. 근데 대놓고 쏟아내고 있다는 거고, 성장 없는 그냥 장부가 종목들의 밸류 프로그램 이런 거면 사실 하나만 하라고 생각합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것들인데 정부가 그쵸? 강제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주 실적 발표한 현대차, 기아차 정말 좋았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주주 환원 정책, 배당률 이런 것들,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 상당히 좋게 나왔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 그렇죠? 한국에서 뭐 맨날 분할 상장 이런 것들 하는 것에 대한 논란만 많은데 정부가 기업들에게 강요할 수 있을지, 그동안은 왜 못했던 걸 지금 와서 꺼낼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저 PBR 급등 지속될 것인가? 역시 저 죽은 남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박탈감이 오늘 정말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리고 코스피의 성장주, 주도주 이런 것들 갖고 계신 분들도 오늘은 계좌가 마이너스가 상당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 입김 올해 진행될 수도 있어요. 뭐 4월 이후에 계속 진행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뭐 좋죠. 전 세계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항상 지수보단 종목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 아니면 저거에 투자 수급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많이 하락한 종목을 팔고 이 저PBR 종목을 만약에 사신 분들은 내일 만약에 시세가 안 나온다면 또 단기 고점에 물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1월 어려운 장세에서 그런 플레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저PBR, 북밸류 대비 프라이스 싼 기업들에 대한 논란 아마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또 진행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텔레그램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 분석하는 남자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장중에 도움되는 뉴스들 스크래핑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을 역시 말씀드리지만 매일 올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고요. 연속적으로 시장에 도움될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매우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또 오늘 많이 급락한 종목들의 반등이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